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준비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매일 고맙습니다, 진짜.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네, 아니 근데 가끔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매일 임하는 거 자꾸 정리하시느라고 이게 몇 시간 걸릴 텐데. 아침에 나올 때 정프로님이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겠구나. 오늘 좀 힘드셨죠? 네,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고생을 좀 해봐야 딴 사람 고생하는 것도 아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일단 미국 시장은 크게 빠졌습니다. 악재 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3월까지 시장이 막 달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는데 뉴스 자체는 악재 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에서 크게 변화된 게 어떤 게 있었냐 보면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요? 악재? 예, 이스라엘 전쟁이 예, 있었던 그렇죠. 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굽네 치킨 올라간 거 가격. 물가가 약간 또 리바운딩한 거, 네. 뭐 정도 있죠. 예. 사실 전쟁이라는 뭐 예상치 못하는 것들, 네. 뭐 정적인 이유들,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시장에서는 물가가 리바운딩하고 이런 부분은 예상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시장은 또 금방 말한 것처럼 또 이제 그래요. 시장이란 그렇잖아요. 또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움직이고 있고 지표들이 좀 안 좋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지표들이 시장에는 굉장히 비우호적인 지표들로 지금 일관되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근데 시장은 좀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는 0.65, 나스닥이 1.79, S&P 500이 1.20% 하락을 해서 네. S&P 500 기준으로 5,061포인트가 됐습니다. 그 지표를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우려를 했던 것은 유가였습니다. 근데 유가는 85달러 위로 가서 추가적인 상승은 지금 없습니다. 네. 달러인데스가 106이에요. 106. 이게 103, 104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요게 큰 움직임이 없을 때는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전체 시장에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가 역외환율에서 1,388원까지 왔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위안화는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7.23위안으로 7위안 올라서고 나서 잠시 멈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간 거고요. 엔화를 오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엔화 154.2. 100. 54.2. 150 넘었어요? 달러 엔이요. 예. 150 넘어서 152 정도에 있었죠. 맞아. 2022년도에 예. 152.7 됐을 때 맞아. 그때 막 개입을 해서 그쵸. 130엔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어요? 이번에는 이 정도는 참고 155엔 정도까지는 보자 이랬었거든요. 154.2엔이 됐습니다. 155엔 다 왔네. 예. 자, 환율 그렇죠. 그리고 국제 수익률 보면 10년 만기가 4.6%, 네. 2년 만기가 4.92% 왔습니다. 지금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을 보면요. 금리 인하가 아니고 지금 이제 동결을 유지하든지 자칫 잘못하면은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가 채권 투자할 때 아닙니까? 엊그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데. 예. 좀 예. 일방적으로 좀 치솟는 것 같죠. 예. 그런 느낌이 날 때는 네. 이제 꼭 조만간에 또 변곡점이 생기긴 하죠. 이 지금 같아 나는. 그런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확인하고 하려고 하는 거고. 아닌데 지금인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목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거의 온 것 같아요. 예, 이때가 불안감 높아지고 요때 채권. 예, 알겠습니다. 채권 지금 단기랑 장기가 벌써 10년이 4.60, 2년이 4.9%인데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장기물이 듀레이션이 있어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더 리스크는 있고 더 수익의 이익은 있죠. 그렇죠. 뭐 판단을 좀 해야겠죠. 네. 아무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방향으로 지금 치솟고 있고 일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이 시장에
악재성 지표들입니다. 네. 이게 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4월 들어서 계속 이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 속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롭게 바뀐 게 어떤 게 있냐로 보면은 이제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소폭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중 내내 하락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이 오늘 타이틀을 보면은 하락의 이유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보복 예고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하고 통화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과. 그러면서 네네네. 뭐 끝내지 않겠냐라면서 주말에 마감이 됐는데 이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보다도 시장에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한, 특히 나스닥이 많이 하락한 이유는 소매 판매가 전월비 플러스 0.7로 전망을 상회했는데 소매 판매가 이 정도로 이렇게 좋다? 미국 노랜딩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야 금리 인하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스토리를 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 수익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길주들이 하락하는 국면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죠. 최근에 들어서 AI 반도체 주식들이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지만 그 전에는 투탑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투자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애플과 테슬라죠. 네. 올해 1월서부터 3월 말까지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샀을 것 같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미국의 주식을. 미국에서 네. 엔비디아 테슬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언제요? 올해 3개월 동안 1분기 동안 테슬라를 많이 샀어요. 계속 떨어지는 동안 테슬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아. 테슬라에 기대를 하는 거죠. 다시 갈 거다. 예, 다시 기대를 하는 거죠.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테슬라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직원 10%를 해고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5%가 테슬라가 하락을 했어요. 애플은 좀 전에 권 기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전 세계는 약 8% 증가했는데 애플은 10% 감소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갤럭시가 뭐 1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삼성 갤럭시는 중국에서 거의 미미하잖아요. 뭐 거의 없죠. 예, 예. 중국에서 대부분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이 그만큼 컸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플도 2% 정도 하락했어요. 애플 2% 하락하고 테슬라도 5%를 하락을 하고 그리고 국제 주식이 올라오면서 길쭉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60일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와 있고요. 20주 이동 평균선까지 아직 지금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아슬아슬하다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42%, 요 옆에 화요일하고 그걸 제가 오타가 났네요. 요거 지워야 되는데 코스피 0.42% 2,670 끝났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94%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침에 미국의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 막 어수선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환율 올라갔죠. 전쟁 지금 뭐 우려가 있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에 개파락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약 9천 계약 정도, 그리고 현물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낙폭이 좀 확대됐었는데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줄였어요. 한 4천 계약 정도로 마감한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낙폭은 줄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도 되게 걱정을 했는데 낙폭은 좀 줄였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낙폭을 줄였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급락을 하면은 어떻든간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그런 힘은 있긴 한데 자, 오늘도 또 걱정이잖아요. 미국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 또 환율이 뭐 이건 진짜 1,380원, 1,400원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위로 간 게 언제 있습니까? 1,400원 위로 간 게요. IMF. 예.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22년인가? 예. 2년인가? 2022년 말에 그쵸, 한번 예, 갔었죠. 금리를 막 그냥 빅스텝으로 막 예. 오를 때 그때 두드려 맞을 때. 생각해 보시면 IMF가 1997년이잖아요. 97년 12월에 선포했고 네네. 98년이잖아요. 네. 26년 아닙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그렇죠. 26년 동안 3번뿐이 안 갔어요. 예. 지금 거기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분하네 생각보다. 차분한가요? 아니 이 정도면 사실 그때는 막 옛날에 막 1,400원 막 이렇게 갈 네. 때는 난리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게 약간 좀 이게 천천히 올라가서 그런가? 그런 이제 레벨 자체가 좀 달라졌죠. 그렇죠. 지금은 위에 있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1,340원 막 이렇게 위에 있다가 맞아. 간 거고 전에는 한참 아래에서 그냥 900원에서 급격하게 올라간 거고, 간 간 거고. 거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른 거죠. 네. 기울기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지금 어떤 위험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시장이 아주 크게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 않냐라고 표현을 또 할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잘 버텨낸다면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어 할 정도로 그렇다면 좀 시장을 좀 기대할 수도 있는 역의 방향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네. 라는 그런 이제 변곡점이 고도고 있다. 그러니까 좋게도 변곡점이지만 나쁘게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월 들어서는 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보면은 매도가 더 많고 그동안에 시장이 잘 버텼던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주면서 버텼던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 자동차 및 밸류업 관련주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주식은 개별적으로 등락했어요. 어떤 건지 많이 오른 적도 있고 또 빠진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근데 반도체는 아주 약한 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는 예,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 이제 그런 것 같고 흐름이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자동차 및 그 밸류업 관련주가 오르는 것은 이제 총선 이후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밸류업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제 금감원장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이거는 그런 정책 이슈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코멘트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른 건 알루미늄과 비철금속이 상승을 했는데 이건 잠깐 뉴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국과 영국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의 신규 생산 물량을 아예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신규 생산 물량 거래를 금지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래 어디서 합니까? 시카고 금속거래소와 영국, 그리고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 하잖아요. 네. 여기서 아예 금지됐어요. 러시아산은 러시아산. 아예 예, 러시아산을. 추가로 지금 제재에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예. 그러다 보니까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하고 니켈이 막 9%씩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어제 뭐 관련주들은 좀 움직였다. 그 정도입니다. 니켈. 알루미늄 저거는 다른 데서 생산하려면 그 전기가 많이 들거든요. 예. 예. 구리는 아는 거 다 나옵니다. 예. 구리는 칠레 세계 최대 광산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파나마 쪽에 예. 또 그 광산이 있는데 말이죠. 그 구리는 구리 광산에 물을 많이 쓰거든요. 예, 물을 많이 쓰는데 예. 지금 이제 파나마 가뭄 같은 것 때문에 예. 물이 없어요. 예. 예, 그래갖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쓸 물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광산에 물 써야 되겠니 지금 난립니다. 네. 그동안에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러시아의 이 생산량은 전체의 5% 뭐 또 7%이 품목별로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는데 어떻든 간에 그 내용으로 인해서 그 거래소에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종목별로는 이제 관련주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였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제 시장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악재에 비해서 좀 버티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버티지만 결국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으로는 있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뉴스조차도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많습니다. 이벤트를 보시면 오늘은 중국 실물 경기 지표가 나오고요. 중국은 경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오늘 요 뉴스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매크로 시황을 보면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율 불안하죠. 부채 수익률 상승하죠. 그런데도 좀 버티는 건 뭐냐? 여전히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나지 않겠냐. 그리고 연내 유동성 축소가 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대로 좀 갈 거다라는 것을 기저에 깔고는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을 좀 합니다. 이 부분에 좀 공감을 좀 해서 요번에 만약에 시장 조정이 있고 그렇게 뭐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요 끝나고 나면 또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당장은 보통 매일 제가 데일리로 방송을 드리니까요. 당장은 악재성 수준이 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바로 다음에 뭔가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네.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뭐 지정 리스크가 해소되면 뭐 괜찮겠죠. 급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셋째 주,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피크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개별 종목별로 홀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18일 날, 목요일 날요. G20 중앙은행의 총재들의 미팅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환율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106, 달러 인덱스가 106까지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하. 네? 무조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네네.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네. 기업도 있고 또 국가적 측면에서도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고 그래요. 뭐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리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좀 나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쟁 상품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자국의 통화가 약세일 때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나쁜 쪽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물가가 그 이면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나 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정 리스크나 이런 리스크가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수입 물가 같은 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높으면 반대로 또 수입 물가 낮아지니까 물가를 잡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셈법이 이거 어느 한쪽으로 가는 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너무 복잡하죠. 적절하게 그 선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적절하게 유지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특히 엔화는 154.2엔까지 왔어요. 네. 달러 엔이. 이거는 그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동안에 일본은 엔화의 수혜를 톡톡히 입었습니다. 네. 상사들, 일본의 자동차주들 톡톡히 그 수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마냥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느냐, 엔화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환율도 이러고 있는 상황에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G20의 20명이 만난다는 만난다?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니 한번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 시장에는 또 한번 이게 위든 아래든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다는 거는 결국 경제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을 정치적으로 좀 해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겠죠. 네. 그럼 이제 지금 지나치게 많이 와 있는 네. 환율 부분을 조금 조정하자. 이런 쪽으로 결론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면 일본 BOJ에서는 환율 개입하고 싶겠죠. 네. 개입하고 싶겠죠. 개입해서 너무 엔화가 약세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떨어뜨리고 싶겠죠. 근데 혼자 말한다고 혼자 하고 싶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뜻을 모아야 되는군요. 미국의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지 될 거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물론 서로 소통하면서 하겠지만 이번에 만나서 분명 그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일종의 서로 의견들을 갖고 서로 원하는 거를 얘기할 거고, 그래서 조율을 어느 정도 해서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맞추면은 결과 나올 거고, 조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을 서로 의견들을 줘놓고 돌아가서 그 이후에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지금 미국하고 또는 매크로 시장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 원화가 지금 이렇게까지 1388원까지 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외국인 순매수로 버텨왔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어떻겠습니까? 환율 불안으로 인해서 수매수를 멈추던지 아니면은 샀던 거 야 이거 아니다 싶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음흠. 근데 이제 장기적인 투자 자금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인 자금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심리적으로는 불안하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종목을 어제 시장도 보시면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종목들이.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개별 종목들의 호재가 나와도 잘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행히 지금 시장이 우리 시장이 뭐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심리가 불안한 심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여러분이라도 지금 매수해서 나 지금 막 들어갈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매수가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황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투자하고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볼까요? 네.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용 지표도 좋고 소비평가도 좋고 노랭딩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 재상승 우려가 있죠. 거기에 전쟁까지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적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외국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럼 고물가 장기화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UBS에서 이 연구원 한 명이 조나단 핑크라는 사람이 인플레 하락하지 않으면 내년 중반까지 금리가 6.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어저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레리 서머스 교수는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을 한 차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시장에 지금 주고 있고요. 제이미 다이머는 이거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금리 8%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시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위험의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밑에 가로친 내용은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연준위원들도 금리 인상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매파적 위원이 동결 그리고 대부분은 한 2차례 정도 그게 우리 그 점도표에 나와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환율 올라가고 뭐 또 물가 올라가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인상이다.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대에 진입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수가 있었습니다. 프레디 맥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프레디 맥 또 하나가 뭐였죠? 이들 이름이 너무너무 싫은데 왜냐하면 08년도에 08년도에 사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부동산 시스템 붕괴예요. 그 이름이. 근데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글로벌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프레디 맥하고 하나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얘들이 이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은행도 빌려줬지만 얘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해주면서 그래서 그때 뭐 관리종들하고 막 그랬죠. 얘네들이 관리더라고. 근데 아무튼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네네네. 30년 만기 모기지금리 6.88%. 그리고 모기지은행 연합에서 모기지 평균이 7.01%.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럼 미국 사람들은 집 살 때 이자를 7%씩 내요? 7%로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7%?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한 3%, 2%, 3% 뭐 이렇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 전에 3% 그랬죠. 와, 그러고도 살 만큼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 시장이 경기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발표가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야, 그 지표를 믿을 수 있을까? 페니메 아니었습니까? 프레디 맥이랑 페니메.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미국의 주택 구입을 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계획이 수정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CPI에 구성되는 주택 관련된 지표에 영향을 이제 주겠죠. 앞으로 그렇게 주겠죠. 그래서 아무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7%의 이자를 내면서 이자와 연금을 갚아나가면서 집을 구입한다?
쉽지 않을 것 않겠죠. 같은데. 그렇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영향을 분명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미국에서 지금. 집값이 더 이거보다 많이 갈 거라는 생각하니까 이 금리를 감당하면서 사는 거겠죠 지금. 근데 미국은 재테크로 주택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하긴 그렇죠. 실수요자가 더 많죠. 실수요자가. 네. 우리나라처럼 뭐 집값 오른다 그러면 중국 돈이 들어가지고 막 떼가지고 5채 100채씩 사고 이러지 않죠. 예전에 일본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죠. 캐리 자금들이. 캐리 자금도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재테크가 뭐 불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또 물론 뭐 홍콩도 있고 일본도 그랬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 하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운 이자율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향후 영향을 상당히 받지 않겠냐. 그렇게 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걱정스러운 뉴스가 더 많아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쭉 보면요. 그리고 세 가지 그냥 간단한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뭐 AI 관련돼 가지고 애플이 뒤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어쩔 수 없이 애플도 대세에 따라서 온디바이스 AI를 장착한 아이폰에 대한 내용을 6월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자체 생성형 AI를 애플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나 챗GPT와 협의해서 관련돼 가지고 이들 걸 이용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랑. 애플 갖고 계신 분들은요, 애플 지금 뭐 아이폰 판매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도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 그래요. 지금 아까 권 기자님이 제가 오면서 잠깐 들었는데 권 기자님이 아프리카에 중국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생각한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중국에서 하고 있는 1대1로 있잖아요. 네. 1대1로의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그러게 아니, 거의- 그만큼 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네. 그 영향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큰 걸 미국은 싫은 거죠.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아무튼 그런 영향으로 해서 애플이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애플이 뭔가 치고 나가야 될 모멘텀이라는 게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맨날 말씀드리기를 모멘텀이 중요하다. 그 일정 어떤 날짜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애플은 6월 개발자 회의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애플 거래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맞게 거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 좀 전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예정이었는데 발표가 됐습니다. 15일 날 어제죠. 미국 상무부에서 삼성전자 64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직전에 삼성전자가 이미 먼저 아마 이거 달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금액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지금 170억 달러의 공장은 파운드리 공장 건설 중인데요. 이걸 4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파운드리만이 아닌 첨단 패키징 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인텔과 TSMC, 삼성전자 이렇게 쭉 줬잖아요. 반도체 네. 보조금요.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첨단 반도체 20% 수준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죠. 그리고 인도도 지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일본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뭐 완성품도 그렇지만 그 소부장 기업들에는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기업은 굉장히 수혜가 될 거고 어떤 기업은 오히려 또 그냥 진짜 안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 이렇게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해외에 수주가 있거나 해외 기업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이런 쪽에 납품을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벤더 기업 위주로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이 애플이 발표했던 비전 프로의 대항마를 누구랑 만드냐면 구글과 퀄컴하고 만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XR 기기 개발 전담 조직을 설립을 해서 아마도 곧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구글이 뭔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삼성이 예. 하드웨어 만드는 식이래? 그렇죠. 퀄컴에 통신하고 뭐 이런 것들 부속품 주고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만들면 이러면 애플 혼자 나온 거랑 또 달라집니다. 그럼 또 따라하는 데가 또 있겠죠. 네네. 중국.
중국도 하겠죠. 중국은 지금 뭐 이미 하고 있을 것 이미 같아요.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시장이 또 열려요. 음. 그렇게 정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기어 VR인가 있었는데 그 삼성에서 예, 맞아요. 예. 한 몇 년쯤에 내놓은 건데 예. 막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뭐 헤드마운트 딱 쓰고 여기다 이제 핸드폰 이렇게 딱 붙이는 네, 예, 그 장착하는 식의 보셨습니까 그거? 예, 저. 예. 그래갖고 그 뭐 3D 무슨 화면 같은 것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 양쪽 눈 다르게 두 개 이렇게 분할 화면을 해갖고 그걸로 이제 일부 저 아저씨들이 막 그 또 뭐 성인 뭐 이런 컨텐츠도 소비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 얘기까지 좀 너무 오버했나요? 그건 그 성인물은 3D로 안 보이지 않나요? 아, 3D 돼요. 아 돼요라고 하면 그렇고 된대요. 아 그것도 알겠습니다. 3차원이 그게 있었습니다. 아, 예. 있었을걸요? 있었대요. 알겠습니다. 네. 자 혼자 빠져나가셨고요. 저는 그러면 우리 박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